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의혹 부패 비리 사건 중에 하나가 이 펀드, 그러니까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같은 펀드가 거기에 이제 몇몇 군들이 이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백을 넣어서 은행들로 하여금 이 펀드를 팔았는데 그 펀드 돈을 빼돌리고 은행을 통해서 이제 펀드를 팔아서 들어온 돈은 이제 제대로 투자하기보다는 부실하게 투자해서 의도적 손실을 야기하기도 하고, 또 워낙 무식한 자들이 펀드 한다고 해서 정치 끼고 손실을 실제로 보기도 하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서 돈이 조 단위로 막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이 난 피해자들은 항의를 하고, 정권이 교묘하게 그 펀드 상품을 팔았던 은행 등의 압력을 넣어서 적당히 이제 물려주는 쪽으로 하고 이 사안을 덮었어요. 그래서 이걸 은행에서 팔 때 권력의 힘이 작용을 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런 펀드 상품을 은행이 받아들여서 파는 결정을 할 때 상당한 권력의 힘이 작용하고 대가 등을 갖다가 약속하지 않았으면 은행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고, 그런 펀드에 국책 공공기관 등이 투자를 했다. 자, 이런 것까지도 있었어요. 그럼 이건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이 된 거다. 이 사기꾼들의 공신력을 정치 권력이 은행을 동원해서 서게 해주고 또 공공기관이 투자를 하게 해줬다. 자, 이것이 지금 일부 자산운용사의 펀드 사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사기꾼들이다 보니까 결국 투자한 돈은 언젠가는 사라지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이 펀드꾼들이 펀드를 통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코스닥에 사기를 위한 회사를 M&A 하기도 하고, 또 투자한다고 부동산 등에 이렇게 넣은 다음에 빼돌리기도 하고, 심지어 돈 일부는 저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를 샀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자, 제일 컸던 게 라임이고 두 번째 터졌던 게 옵티머스고 이제 세 번째가 장하성이 동생이 한다는 디스커버리죠. 라임 펀드가 지금 5곳에 투자했는데 비상장사의 3호 사채에 투자를 300억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이 조폭과 연결되어서 필리핀 리조트를 인수했다. 또 비상장 B사 계열사 전환사채에 70억을 투자했는데 대표 본인 계좌로 다시 50억이 되돌아왔다. 또 상장 C사 신주인수권부 사채 BW에 400억을 투자했는데 대표 등이 타사 임원과 180억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 또 D사와 캄보디아 개발 사업을 공동 진행해서 1339억을 넣었는데 B사 등이 1339억을 그대로 횡령한 정황이 있다. 또 비상장 E사 전환 상한 우선주를 취득했는데 회사 관리인이 90억을 본인 회사 등에 송금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총 5곳에만 2천억을 횡령했고, 이 횡령한 돈 상당수가 정치권으로 뭉칫돈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런데 윤 정권이 들어서서 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가 몇 달 전에 검찰이 올해 들어서 이 펀드 수사를 갖다가 한다고 했죠. 그래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를 수사한다 했는데 이제 발표는 금감원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전문 수사 능력이 결여되다 보니까 일단 금감원에 넘기고 금감원이 고발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 펀드에서 핵심이 된 것은 펀드 잔금을 모집해서 투자한 돈을 빼돌리고 이렇게 해서 부실화되자 인출을 중단하게 되는데, 인출 중단 전에 일부 사람들, 실력자들에게는 이 특혜 환매를 해주다. 다른 사람들은 환매를 받고 싶고 이상한 소문이 들어서 펀드를 돌려받고 싶어도 환매를 안 해줬는데, 자,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몇 명에게는 이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희 의원이 2억을 돌려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김상희 의원 이름은 대표적으로 나온 거고 실제로 이제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임은 환매 중단 선언을 2019년 10월에 했는데 상장회사한테는 50억을 돌려주고 다선 의원 김상희에게는 2억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자, 김상희는 사선 민주당 의원인데 거래 정권사의 미래에셋 정권에 나의 자산을 맡기고 수천만 원 상당을 손해봤을 뿐이고 특혜 판매를 한 바는 없다. 나는 미래에셋 정권에 맡겼는데 정권 측에서 라임 마티니 사업에 투자를 했고, 자, 그래서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모든 고객에게 환매 권유를 해서 나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를 한 것이지 특혜를 본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라임은 2019년 10월 1조 6천억에 달하는 고객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환매 중단을 선언했는데 이보다 앞서 8, 9월 그러니까 터지기 한두 달 전에 유력 인사 등이 투자한 4개 펀드 투자금을 고객에게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라임 1호, 2호, 3호, 4호 수많은 펀드를 운영했는데 그중에 4개 펀드는 돌려줬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돌려줄 돈이 부족하자 심지어 유력 인사가 아닌 다른 일반 고객들이 투자한 펀드 돈의 125억이나 빼가지고 돌려줬고 농협중앙회 돈 200억도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농협중앙회 회장은 민주당 총선에 나서기도 했던 김병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펀드가 부실하면 그걸로 털고 말아야 되는데 펀드는 항상 손실을 각오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의 펀드에 있는 돈을 빼서 돌려줬다는 게 금감원이 특혜 초점이고 한 펀드 자금을 고객 동의 없이 빼가지고 다른 펀드로 옮겨서 그 펀드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은 돈이 빠져나간 펀드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돌려받은 펀드는 수익률이 부풀려지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돈이 들어온 펀드는 실제보다 수익률이 부풀려져서 돌려받는 돈이 실제 자기가 넣은 돈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가 부도나서 돈을 떼일 지경에 특수한 고객들에게는 다른 펀드 돈을 빼서 돌려줬는데 이 사람들은 넣은 돈보다 더 많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실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떠넘겼고 거기 펀드는 손실로 날려버렸다 이랬겠죠. 자, 농협은 200억을 투자했다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라서 돌려받았고 157억 돌려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환매가 특혜라면 잘못된 거죠. 옵티머스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물류단지 조성을 할 때 사업 인허가를 따내려고 브로커에게 시행사 지분 50%를 취득하도록 자금 43억 3천만 원을 대납했고 디스커버리 펀드도 주력 판매처인 기업은행에 불안전 판매 관련 추가 혐의가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펀드에서 횡령한 돈에 지금 이 사용처들이 대략 확정이 되고 액수가 확정이 되어서 그 돈이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갔는지를 수사하면 되고 일부 정치인이나 단체에는 이 특혜가 베풀어졌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어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부 관련 기관이죠. 공기관의 기금운용 간부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060억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옵티머스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고 자녀를 옵티머스 직원으로 등록해서 급여를 수령했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옵티머스가 신생 이 자산운용사로서 정부 공기관의 돈을 끌어옴으로써 이후에 옵티머스가 은행 등을 이 압력을 넣어서 그 은행에서 자신의 상품을 팔게 할 때 공신력을 강화하는 용도로 이용이 됐어요. 그래서 전파진흥원이 어떻게 옵티머스에 투자했을까? 누가 이런 것들을 하게 했을까? 자, 옵티머스 역시 자금이 투자된 이 SPC에 돈을 횡령했죠. 자, 디스커버리는 SPC에 투자했다가 자금 부족으로 상환이 어려워지자 다른 SPC 펀드 자금을 이용해서 돌려막기를 했고요. 한마디로 이것들은 펀드가 아니라 사기꾼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라임의 전주, 어떻게 보면 라임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쓴 라임의 실력자 김봉현이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았죠.
또 옵티머스의 김재현이는 대표인데 지금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이 되고 당시 청와대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지만 수사가 안 됐죠. 자, 라임과 관계해서는 김봉현을 조사하는 과정에 기동민, 이수진, 김영춘 그리고 이강세 등이 이제 걸려들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자, 옵티머스의 대통령실 정책실장 동생인 장하원이가 대표였죠. 자, 라임 옵티머스만 해도 5,500억의 2조 원 금융 사기를 쳤고요. 라임은 투자 손실을 숨기고 수익률을 조작하면서 계속 투자자들을 손해가 날 걸 알면서도 끌어모았고, 옵티머스는 부실 채권을 사들여서 뒤에 들어온 돈으로 앞에 걸 막는 이런 폰지 사기를 했고, 디스커버리도 2,500억이 지금 피해가 났습니다. 자, 이번에 김상희 의원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은 라임 임직원 선출을 확인하다가 유력 인사를 발견하는 데서 드러났다고 해요. 라임만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가 지금 1조 원 손해를 봤어요. 라임의 부사장 하던 이종필은 20년이 확정이 됐는데 일개 은행 과장하다가 저렇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라임 같은 경우에 이 대표격인 이 실세가 따로 있었다. 김봉현이도 제가 볼 때는 잔챙이다. 그러면 그 실세들, 거론되는 사람이 각종 그 벤처 회사 등의 이 코스닥 등에서 이 주식 사기 투자 등을 하다가 주가 조작 등을 하고 또 연예인 매니저 등을 했다가 자, 도망간 이모, 그리고 또 뭐 지방의 백화점에 관여하다가 지금 뭐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다가 도망간 김모 등이 실제로 깊숙하게 관련되었던 인물인데 이들은 아직도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윤 정권이 뒤늦게라도 이 수사를 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수사의 방향이 아직 잡히지 않고 도망가고, 즉 필리핀에 이 카지노를 사들이고 이런 것들을 다 잡아와서 해결해야지, 그런 자들은 잡지 않고 지금 드러난 부분에서 잔챙이들만 챙기고 뭐 김상희가 특혜 환매를 받았고 이런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디스카바리의 저런 사기 행위의 배경에는 최고의 실세들이 개입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조사할 게 아니라 지금 문 정권 당시에 있었던 신라젠이나 바이오 주식 사기나 셀트리온 같은 부분도 수사를 좀 해야 된다. 자, 권력이 나서서 주식을 띄운 정황들이 여기저기 보이는데 왜 이런 것은 수사 안 하냐. 그래서 윤 정권의 좌파 진영에 대한 분노, 붕괴 등과 또 그 좌파 정권에 대한 이 부패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서로 앞뒤가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펀드 사기를 강하게 수사할 것을 주장한 제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런 이 펀드 사기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뿌리 깊은 실체를 밝혀야지 격가지들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